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지금 우리 지난번에 울산 섹시 팬티 이 교사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직위 해제를 당했대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제가 예상했던 대로 두 분 다시 아마 교사 생활 안 하시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그렇고 뭐 또 사연이 더 왔다고요? 네, 울산 팬티 빨기 숙제 교사 이후에요. 다른 교사들까지 마녀 사냥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연을 읽어볼게요. 근데 마녀 사냥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남교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두둔하는 듯한 말을 하면 그 사람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 아주 유능한 교사라던데? 초등학교 교사인 기혁 씨는 최근 동료 교사 니은 씨와 대화하다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가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해 직위 해제됐다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교사로서 기본적 자질마저 의심케 하는 사건으로 수사망에 올랐는데도 동료 교사가 그를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일부 학교 현장에선 사건의 본질을 왜곡, 축소하는 발언 등이 나오고 있어 교사 사회에선 교사 개인에 대한 징계에 그치지 말고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돌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 교사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가해 교사가 악의 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과도한 마녀 사냥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그냥 장난으로 한 행동들 같다는 등의 글이 올라와 지탄을 받기도 했다. 그 사람이 아주 유능한 교사라던데? 이런 말을 한 교사도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성인지 감수성, 마녀 낙인, 대마사 감별 요청,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16세기, 17세기까지는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사회의 통념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마귀가 그 사람의 몸을 차지하고 그 사람의 영혼이 사라졌다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 대마사, 보통 성직자가 대마사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마야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하면 그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 발작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땅에다가 쓰러지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하면서 깨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마귀가 그 사람 몸에서 나가게 되고 그 사람의 영혼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되고. 그런데 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도 신부님 왜 그러세요? 저가 지금 피곤해요. 저를 왜 마귀라고 그러세요? 이러면 이 놀라운 마귀가 이 테마사 역할을 하는 신부보다 힘이 더 세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악마를 쫓아낼 수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에게 보내자. 그러면 그때 화형을 시키는, 그러면 이제 그 악마는 불에 타 죽고 이제 이 사람이 갈 곳을 잃은, 자기 몸을 잃어버린 그 영혼은 하나님에게 가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 16세기, 17세기, 거의 18세기까지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악마가 이 사람의 몸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누가 결정할까요? 당연히 신부님, 성직자가 결정하죠. 내가 딱 보니까 니는 악마가 있네. 내가 전문가거든. 딱 보니까 넌 미쳤네. 이런 상황이 18세기까지 이루어졌던 게 인류의 역사에서 정신병자들을 치료하는 기본 활동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정치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저 사람이 돈이 많은데 내가 저 사람을 이 엄해가지고 저 돈을 빼들어 먹어야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부자인 남편을 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죽고 된 젊은 과부가 된 여자. 그 다음에 상당히 돈이 많은 집에 딸인데 뭔가 조금 남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을 했다. 이럴 때는 그 아주 타겟이 되기 좋죠. 그리고 특히 혼자 사는 여자들 또는 저 여자를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제가 마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다 마녀 사냥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가장 앞장서서 이 마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감별을 누가 했냐? 그 사회에서 가장 권력을 누리는 권력자, 뭐 왕이나 제후도 있는데 그보다 일반 사람들하고 매일 생활하면서 권력을 누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성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니 내한테 돈 안 바쳐? 니 내 말 안 들어? 달라는 거 안 줘? 이렇게 될 때 저 사람 꼴 보기 싫은데 악마가 저 사람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상당히 괜찮아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마녀가 씌었다 또는 마귀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뭐로 판단합니까? 하면 온갖 증거들을 제시를 해요. 그 증거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이 성직자인 내가 딱 보니까 너는 마귀가 들었었네 라고 판단하면 그걸 끝이에요. 왜? 전문가니까. 근데 그 전문가가 딱 보기만 하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 현상을 지금 21세기에 경험하는 대표적인 현상인데 그거를 아주 재밌는 용어로 사용을 해요. 내가 딱 보니까 너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네. 감수성, 제가 감수성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저 감수성 지키려고 했어요. 개콘에 노는 감수성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체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리죠. 그 감수성 개콘을 봐봐요. 감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인데 어디 내 지금 잘 지키고 있어. 왕씨여 그게 그 감수성이 아니고요 폐하. 이 성을 지켜야 된다고. 이 성이 어때서? 내 성이 이성인가? 삼성이야. 그 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게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성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너가 예민하지 않구나, 예민하구나. 이게 성인지 감수성인 거야. Sexuality, sensitivity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오늘 박사님이 에스프레소를 많이 드신 것 같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 상황을 지금요 대한민국에서 살려면요 에스프레소 투샷 정도로는 안 돼요. 더블샷이 아니라 더블 20샷 정도를 마셔야지 지금 살지. 안 그러면 이거는 미친 인간들이 미치지 않은 사람을 미쳤다고 마녀 사냥을 하는 지금 상황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박사님이 아무리 봐도 코비드 19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신 것임에 틀림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사님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사님의 폐, 호흡기관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박사님의 뇌를 공격해가지고 박사님의 뇌신경이 손상이 돼서 오늘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가요? 라는 식의 지금 댓글이 달리기를 기대하는데 카페인 중독이라고 그러니까 강우성 아니고 정우성 할게요. 네. 근데 예전에 마녀 사냥은 권력자가 이 사람이 마녀야 라고 해서 시작했으면 이번 사건은 대중들이 이 사람은 소아 성애자야 라고 하는 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럴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중 권력의 시대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미 그 전문 용어 있어요. 그걸 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 정치학에서는 멋있게 사용하죠.
학부모님이랑 선생님끼리 얘기해서 풀 수는 없는 것인가? 이분 로맨이시네. 아이고. 네, 그러게요. 더 신기한 거는 그 학부모하고 학생들은 몇 년 동안 그 숙제를 받고도 아무 이야기 안 하는데 지나가는 어떤 구경꾼이 그거를 보고 청와대 청원을 올리면서 순식간에,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그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교권을 조금이라도 주장을 하는 정교조 어디 갔어? 그 다음에 교원노총 어디 갔어? 적어도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교원단체라는 게 존재할 이유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교조나 교원단체에서는 입 싹 닫고, 심지어는 교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처음에 응답이 나온지 알아요? 모르죠. 예, 나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문제는 우리 피부 좋으신 그 장관님은 딱 나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는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받았다 하더라도 저가 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실무 담당자들이 잘 처리했을 겁니다. 이런 나라거든요. 네. 팽당한 거네요. 그러게요.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팽당했으면 이분은 뭐 계속 그 단체에 있고 싶겠어요? 네. 그 직전에 이 울산시 교육감은 이분한테 표창도 줬었는데 바로 다음에 지금 말이 바뀐 거거든요. 그게 외모에 대해 칭찬도 하고 좋은 교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바로 또 이 성비위 사건에 문제가 되니까 직위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표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분은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는 뜻이네요. 정치인은 그때그때 표변하는 게 좀 대한민국 정치인, 그리고 교육감도 정치인의 일환이다 라는 걸 아주 잘 보여줬네요. 이분 정말 외로우실 것 같아요. 누가요? 이 울산시 남교육 초등교사분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런 날에서 선생하려면 대충 하면 되나요? 네, 대충 하는 게 더 선생 잘할 수 있는 거죠. 네, 학부모들이 나서서 한 소리 했으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텐데 학부모가 왜 나서요? 네, 뭐 나서면 너는 교사하고 무슨 관계야? 네가 교사를 두둔하는 거 보니까 너도 소아성애자 아니야? 같이 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들으면 그 학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한 것이 소아성애자의 행동이었나?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진짜 우리 아이를 잘 키운 게 맞았나? 차라리 내가 우리 아이를 학대했으면 더 맞았겠네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학생들에게 열정을 되도록 없애고 정해진 대로만 하는 게 훌륭한 교사인가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럴 때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교사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학교에 살아남는, 학교에서 자리 유지하고 사는 교사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죠. 그럴 때 우리 사회 자체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중들이 교사는 대충하고 학교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그냥 가능하면 학생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게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절대로 정해진 거 외에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그런 교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온 국민이 지금 온 힘과 열정을 다 모아가지고 교사들에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대국민 교육 현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대국민 교사 교육 사례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인지 감수성? 나는 성인지 감수성의 이 용어를 왜 기자들이든 전문가들이 사용하느냐라고 하면 뭔가 어려워 보이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 지가 전문가인 것 같고 지가 기사 쓴 것 같은 그 심리에서 쓴다고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판사님이 제일 먼저 쓰셨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건가 봐요. 판사가 제일 먼저 안 썼어요. 판사가 쓰기 전에 이미 검사가 그 단어를 썼을 거고, 기소한 검사가 썼을 거고, 또 변호사가 그걸 썼을 거고, 기자가 이미 썼으니까 변호사가 그걸 또 뺏겨가지고 썼고, 그거를 검사가 뺏겨가 썼고, 판사가 뺏겨가 썼다는 거야. 왜? 대한민국에서는 그럴듯한 전문 용어인 것 같은 용어를 뺏겨 쓰는 게 각자 자기 직업에서 역할을 잘하는 그 아주 대표적인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랑 무슨 상관이냐? 아주 훌륭한 질문이세요.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한마디 해야지 그 인간을 작사를 내거나 처벌을 하거나 마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있어 보이는 하나만한 소리와 쇼를 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10만, 20만 청원을 했다. 그러면 일단 대통령이 관심을 보여야 돼. 그럼 대통령 주위에서 있는 참모들은 그랬을 때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뭔가 번듯하게 일을 한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대통령한테 올려가지고 이거 수석회의 하실 때, 이거 비서관회의 할 때 한 말씀 하시죠. 그럼 갑자기 대통령이 교통사고 난 것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수업한 내용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뭐 누구 집에 불나가지고 죽은 것도 관심이 가지고, 굶어 죽은 것도 관심이 가져요. 우리 대통령님 진짜 훌륭하세요. 마치 교황, 성화 같았어요. 이 이미지가 실현이 되는 아주 훌륭한 국정 통치가 되는 거죠. 심리, 상담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누군가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다고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답은 한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에 있습니다. 매일 심리학 책을 보고 계신다고요? 자격증 취득이랑 대학원 진학도 준비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노력이 실력으로 이어질까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15년 이상의 연구와 임상을 바탕으로 개발한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를 바탕으로 내담자와 내담자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제 상담 사례를 토대로 성격 맞춤별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직접 상담도 해보고 슈퍼비전을 받는 경험을 통해 심리상담가로서 진짜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 6월 13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부터 시작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 WPI 검사 쿠폰을 준다고요?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심리적 방역을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무료 상담을 신청하시면 무료 상담에 필요한 WPI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한국인 맞춤 성격 심리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현재의 마음 상태도 진단받고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에게 딱 맞는 문제 해결 방식을 얻어가세요. 지금 바로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 사람들을 잘 알면 좀 더 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